오피셜이다, 오피셜. 봐봐. 오이씨, 진짜 PSG야? 아, 진짜 대박이다. 바모스? 바모스! 바모스! 와, 진짜 대박. 아, 이강인 진짜 대단하다. 안녕하세요. 나의 해방일지를 쓰고 있는 이만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축구선수이자 슛돌이부터 우리가 계속 봤던 이강인 선수. 우리 이강인 선수가 드디어 마침내 세계적인 메가클럽 PSG에 입성했습니다. 와우! 가야돼! 이전 영상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난 2년의 휴직 기간 동안 심신이상에 계속 누워 있었는데요. 그 기간 중 제 유일한 낙이 해외 축구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 중에서 축구 경기에 제일 몰입하죠. 그러다 보니 올해 해외 축구 이적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두 선수가 엄청난 이적 사과를 써가고 있는 것이 저에게도 남일 같지가 않고 정말 큰 기쁨입니다. 드디어 오피셜 그리고 오피셜까지 띄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이적 확정. 사실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유스부터 파리 생제르맹에 입성하기까지에는 다양한 우여곡절과 굉장한 위기도 있었거든요. 이 이적 사과를 통해 위기 상황을 성공 동력으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공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 공식이니까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해방일지는 특별히 이적 시장의 큰손 파브라지오 로마노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고, here we go! 이강인은 해외 축구 팬분들이시라면 모두가 아시다시피 10살 때부터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라리가 전통의 명문 클럽 발렌시아 CF 유스로 성장했습니다. 유스를 2011년에 시작했으니까 프로 경력까지 합치면은 10년 넘게 발렌시아에 있었네요. 발렌시아 CF는 프리메라 리가 6회를 우승하는 등 라리가 우승 5등의 명문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비드 비아, 다비드 실바, 후안 마타 같이 스페인 자국 국대 등의 걸출한 스타들도 많이 보유했었죠. 그런데 이강인은 그런 명문팀에서 팬들의 사랑을 받는 기대주였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를 2019년 U20 월드컵 결승에 올리면서 해당 대회 골든볼까지 받으며 폭풍 성장을 했었죠. 그전에도 프로 B팀인 메스타야에서 뛰었지만 2019년부터는 A팀으로 올라와 3경기도 뛰고 19-20 시즌에는 20경기 가까이 뛰고 20-21 시즌에는 25경기 가까이 뛰면서 발렌시아에서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리그 기준이고 컵대인 코파델레이에서는 훨씬 일찍 데뷔해서 아마 발렌시아 최연소 데뷔 외국인 선수 기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강인 선수가. 그런데 문제는 이후의 상황이었는데요.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21-22 시즌을 맞이하면서 발렌시아 구단주 피터링과 그 구단 수뇌부가 마르코스 안드레라는 브라질 선수를 팀에 넣고 싶었는데 라리가 정책상 논 이유 슬롯이 3명밖에 안 되다 보니 팀에서 비유럽인을 빼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이강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이강인을 보내려고 하니까 당시 이강인에게 관심이 있었던 마요르카에게 이적료도 없이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축구판에서 이 선수를 이적료도 안 받고 보낸다는 것은 지금 선수에게 나가는 연봉조차 아깝다는 거거든요. 즉 선수를 통해서 수익을 버는 건 고사하고 내 새끼 밥 주는 돈도 아까워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당시 발렌시아 팬들은 이강인에 대한 이러한 대우에 굉장히 분노했어요. 페란 토레스에 이어서 자신들의 성골 유스가 또 나가게 되니까 구단의 태도에 엄청 비난했지만 그래도 발렌시아는 이적료 없이 이강인을 마요르카로 보냅니다. 이강인 입장에서는 10년 넘게 자란 진짜 내 집이 발렌시아였는데 이런 대우로 집에서 쫓겨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만약 보통 사람이었다면 자존심도 상하고 낙담했을 만한 상황입니다. 가장 가까이 나를 봐왔던 곳에서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이강인은 낙담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믿었어요. 지금 파리 생제르맹 입성은 엄연히 일어난 결과이지만 2년 전 과거에는 아무도 생각 못할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믿었다? 이강인은 자기 자신을 믿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자기 신뢰를 현실로 만들어낸 거죠.
이강인이 자신을 굳게 믿었다는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받은 연봉이 아마 1년에 7억인가? 10억도 안 되는 연봉을 받아요. 물론 10억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유럽 축구 시장에서 프로 선수의 수입이 엄청나거든요. 거기서 1년에 10억이면 솔직히 가치가 매우 절하된 겁니다. 우린 그 정도밖에 못 줘? 라고 선언한 건데, 이런 현실의 대우에서 이강인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오케이, 연봉 그 정도만 줘. 대신 나 이적할 때 이적금의 20%에서 30% 정도 나한테 줘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마요르카와의 계약 조항에 넣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실력 증명하고 마요르카 구단에게 이적료 왕창 안겨주고 떠날게, 이걸 선언한 거예요. 지금은 나 싸게 써. 근데 나 대단하게 잘해서 니들도 돈 많이 안겨주고 나도 돈 많이 벌고 떠날 거야. 윈윈이지? 이게 진짜 스웩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 이런 태도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 이강인 처지가 어떤가요? 내 집이라고 믿었던 발렌시아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이적 초반에는 적응이 어려워 바로 잘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강인은 자기 신뢰가 있었고 자기에 대한 믿음을 현실로 증명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강인이 어떻게 이런 자기 신뢰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성공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성공 공식 들어가겠습니다. 자기 신뢰는 일단 자기 객관화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객관화는 쉽게 말해 객관적으로 자신을 살펴보는 건데, 이강인의 경우는 프로 선수로서 필요한 능력을 기준으로 스스로의 약점과 자기 강점을 분석해 보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강인의 강점은 이렇습니다. 수비 한두 명은 가뿐히 벗겨낼 수 있는 드리블과 탈압박, 우리 팀 공격수에게 단독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패스와 시야, 그리고 정확하고 강력한 킥 능력. 사실 이것만 해도 미드필더와 공격수에게는 엄청난 장점이죠. 그래서 U20 MVP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강인도 약점이 분명 존재했어요. 공격적으로는 너무 좋아. 그런데 현대의 토탈사커에서는 공격수라고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전방 압박을 성실히 하는 수비적 역할도 해야 하거든요. 이강인이 발렌시아 때부터 마요르카 첫 시즌까지는 압박 수행이 좀 약했어요. 압박 빈도와 강도 모두 약했고, 수비에 있어서는 적극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조바심도 있어서 상대 뒤에서 걷어차가지고 퇴장을 당한 적도 있죠. 아마 라모스였나 그럴 거예요. 자, 여기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1. 내 강점만 계속 지킨다. 그리고 세상이 그걸 알아봐 주길 기다린다. 2. 약점도 보완한다. 그래서 세상이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한다. 여기서 이강인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솔직히 전자가 쉽고 후자가 어려워요. 특히 이강인처럼 강점이 확실한 사람일수록 내 강점으로 승부하지 약점 보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강인은 후자를 선택하냐? 첫째, 이강인의 목표는 커요. 그 목표에 접근하려면 더 뛰어나져야 합니다. 둘째, 이강인은 자기를 믿어요. 더 뛰어나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자기 강점을 믿는 것 역시 오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빅클럽이 아니라 메가 빅클럽은 큰 육각형이 되면 될수록 멀티성, 즉 툴이 많기 때문에 주전으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괜히 이번 시즌에 케빈 데브라이너가 부상까지 달면서도 계속 뛰었던 게 아니에요. 육각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강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빅클럽의 오퍼를 받고자 자기 약점까지도 극복하려고 마음먹어요. 그래서 피지컬을 끌어올리고 체력을 끌어올려서 수비 상황에서의 적극성을 가져갑니다. 이것이 성장기인 본인의 상태와 맞아떨어지면서 마요르카에서 이번 시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강등권이던 마요르카를 중위권에 안착시키고 라리가 드리블 성공 2위, 6골 6도움이라는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 찬스 메이킹 라리가 5위로 이번 시즌 마요르카의 에이스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단한 것이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수비 지표가 라리가 공격수 중 최상이라는 거예요. 경기랑 리커버리가 10회입니다. 10회.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닌 그 공격수 자리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죠. 볼경합도 라리가 전체에서 상위. 결국 이강인은 22-23 시즌 결산에서 라리가 실버베스트 11에 뽑혀요. 이영표 선수가 프로는 증명하는 자리라고 했는데 이강인은 멋지게 증명한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발전은 원래 강점 키우고 약점을 보완하면 쌉 가능. 그걸 누가 모름? 근데 그걸 알아도 실천하는 것은 어렵고 실현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강인이 그걸 해낸 거예요. 결국 본인이 계약 조항에 넣은 대로 마요르카에게 이적료 거하게 선물하고 PSG 이적해서 커리어 떡상. 자, 영화 대본이라고 해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스토리인 거죠.
결국 강인이를 내쫓은 발렌시아는 어떻게 되었나요? 스페인 최고의 명문팀 중 하나인데 올해 강등될 뻔했죠. 복수는 이게 복수인 겁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금 제 나이 딱 절반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엄청 리스펙합니다. 왜냐고요?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먼저 간 선배님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강인 선배 사랑해요. 오늘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화위복을 이루어낸 이강인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오늘의 성공 공식 키워드는 자기 신뢰와 자기 객관화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진정한 자기 신뢰는 자기 객관화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후에 나온다. 둘째, 당당하고 견실하게 노력하면 매일의 정직한 발걸음이 자신을 더욱 믿게 만들어 큰 발전을 이룬다. 셋째, 자기 신뢰와 노력의 선순환은 성장을 가속화하고 성공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강인의 이번 파리 생제르맹 이적은 축구팬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도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에 나의 해방일지에서도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 객관화와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과 성장을 이루시길 바라며 오늘의 해방일지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도 바모스! 이만영도 바모스! 사실 오늘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해가지고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좀 구해서 그걸 입고 촬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돈이 없어서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하고 가장 비슷한 색깔의 옷을 어떻게든 좀 입어보려고 분청색 옷으로 이렇게 입고 왔어요. 다음 영상은 김민재 선수에 대한 성공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거 빨간 옷 없는데 어떡하지? 약간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모스!